이 레시피는 어떻게 아신 거죠? 청담동 한복판 한식집. 처음 들어온 직원이 만든 계란찜에 한식대가 강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후 울음을 터뜨리며 울부짖습니다. 세 명의 남녀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하늘입니다. 25살이고 오늘부터 이곳 기역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청담동 한복판 미슐랭 3스타를 받은 한식당. 제가 감히 발을 들릴 수 있을까 싶었던 그런 곳이죠. 요리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전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마치 퍼즐한 조각이 빠진 것처럼요. 하늘 씨, 오늘부터 우리 주방에서 일하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강민호 셰프님이셨어요. 한국 요식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분. TV에서만 보던 그분이 제 앞에 서 계셨죠. 감사합니다, 셰프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분의 눈을 봤을 때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그런데 어딘가 슬픈 눈빛이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눈처럼. 우리 기억은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재해석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음식의 본질, 그 맛의 기억을 잊지 않는 거죠. 기억이라는 단어가 유독 강조되었어요. 그때 주방 안쪽에서 한 분이 나오셨어요. 여보, 새로 오신 하늘 씨시죠? 반가워요. 전 윤혜라고 해요.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분이었어요. 강민호 셰프님의 아내시자 이곳의 공동 운영자이신 윤혜 셰프님.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늘 씨, 혹시 전에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윤혜 셰프님이 제 얼굴을 유심히 보시며 물으셨어요.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왠지 낯이 익어서요. 그날 오리엔테이션에서 기억의 역사에 대해 들었어요. 이 레스토랑은 20년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강민호 셰프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원래는 제 딸을 위해 만든 곳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딸은 레스토랑이 오픈하기 직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5살이었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화제였어요. 저희가 집을 잠깐 비운 사이에 우리 서진이가 윤혜 셰프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이 레스토랑 이름을 기억이라고 지었습니다. 딸아이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매일 이곳에서 요리하면서 서진이를 떠올려요. 전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했네요. 하늘 씨는 어떻게 요리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강민호 셰프님이 화제를 돌리셨어요. 저는 사실 특별한 계기는 없어요. 그냥 요리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서요. 마치 제가 원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 원래 해야 할 일이라. 셰프님이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리셨어요. 하늘 씨 가족은요? 윤혜 셰프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이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전 항상 불편했어요. 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가족은 없어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아,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고요. 사실 5살 이전의 기억이 아예 없어요. 두 분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셨어요. 5살 이전이요? 강민호 셰프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제가 가진 첫 기억은 병원 침대에서 깨어난 거예요. 5살 때였대요. 의사 선생님들 말로는 심한 충격으로 인한 기억상실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어떤 충격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록에는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왔다고만 되어 있어요. 신원 확인이 안 돼서 보육원으로 보내졌고요. 화상, 윤혜 셰프님이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 이름도 보육원 원장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늘처럼 자유롭게 살라고요.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강민호 셰프님이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딸도 예쁜 이름이었어요. 서진. 서쪽의 진주라는 뜻이죠. 그날 오후 주방 투어를 하면서 이곳저곳을 둘러봤어요. 최첨단 시설과 전통 기구들이 조화를 이룬 공간이었죠. 여기가 메인 주방이고요. 저쪽이 디저트 준비 공간이에요. 하늘 씨는 당분간 기초부터 다시 배우셔야 해요. 우리 기억만의 방식이 있거든요. 부주방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주방 한쪽 벽에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계란찜 그릇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저 아이가 서진이에요. 윤혜 셰프님이 제 옆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매일 저 사진을 봐요. 잊지 않기 위해서요. 사진 속 아이의 눈을 봤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하지만 그건 착각이겠죠. 그냥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거겠죠. 서진이가 유일하게 만들 줄 알았던 요리가 계란찜이었어요. 5살밖에 안 됐는데 비율을 정확하게 맞췄죠. 계란 하나에 육수 하나 반. 제가 가르쳐 준 대로요. 대단하네요.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만든 계란찜 맛을 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윤혜 셰프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첫 출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속 생각이 났어요. 5살, 화재, 기억상실. 너무 우연이 많지 않나요? 하지만 설마요. 그럴 리가 없죠. 세상에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쪽이 이렇게 먹먹한 건 왜 강민호 셰프님과 윤혜 셰프님을 볼 때마다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걸까요? 왜 기억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걸까요? 손바닥을 봤어요. 요리할 때의 이 손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요리를 했던 것처럼 문득 계란찜이 먹고 싶어졌어요. 왜 하필 계란찜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기억에서 일한 지 3개월이 흘렀어요. 봄이 왔어요. 주방 창문 너머로 벚꽃이 흩날리는 게 보였죠. 그날 오후는 유독 조용했어요. 점심 서비스가 끝나고 저녁 준비 전 그 짧은 휴식 시간. 다들 잠깐 쉬러 나가고 주방엔 저 혼자 남았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냉장고 쪽에서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이었죠. 저도 모르게 냉장고 앞으로 걸어갔어요. 손이 저절로 문을 열었어요. 계란. 왜 하필 계란이었을까요? 하지만 손은 이미 계란을 꺼내고 있었어요. 멸치 육수. 어제 우린 육수가 보였어요. 손이 그것도 꺼냈어요. 새우젓. 냉장고 한쪽에 있던 새우젓통. 대파. 싱싱한 대파 한 뿌리.
제 손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가 조종하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마치 다른 누군가가 제 몸을 빌려 요리하는 것 같은 스테인리스 볼을 꺼냈어요. 계란을 톡톡 깼어요. 하나, 둘, 셋. 계란을 풀었어요. 젓가락으로. 거품기가 아니라 젓가락으로요. 왜 젓가락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멸치 육수를 부었어요. 계란 하나, 육수 하나 반. 정확하게요. 계량컵도 쓰지 않았는데 비율이 딱 맞았어요. 11.5. 어떻게 알았을까요? 배운 적이 없는데 새우젓을 도마에 올렸어요. 잘게 다졌어요. 칼질이 리드미컬했어요. 마치 1000번도 더 해본 것처럼 대파를 송송 썰었어요. 간을 게 예쁘게 새우젓을 계란물에 넣었어요. 간을 맞추는 거죠. 소금이 아니라 새우젓으로 뚝배기를 꺼냈어요. 왜 뚝배기인지도 알 수 없었어요. 스테인리스 용기도 있는데 계란물을 부었어요. 대파를 올렸어요. 가스레인지에 올렸어요. 중불, 정확하게 중불이었어요. 뚜껑을 덮었어요. 살짝만, 완전히 닿지 않았어요.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만 열어뒀어요. 젓가락을 들었어요. 뚜껑을 열고 저어줬어요. 가장자리부터 부드럽게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그 냄새, 왜일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주 오래전에 계속 저었어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마치 아기를 재우듯이 계란찜이 익어가고 있었어요. 표면이 보들보들해졌어요. 완성이었어요. 노릇노릇하지도 딱딱하지도 않은 숟가락을 넣으면 스르륵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계란찜. 완벽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전 계란찜을 이렇게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리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았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 머리는 몰라도 손은 알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무슨 냄새지? 주방문이 열리는 소리. 강민호 셰프님이었어요. 하늘 씨? 지금 뭐? 셰프님의 목소리가 멈췄어요. 저는 뚝배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방금 완성한 계란찜을. 셰프님,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만들고 싶어서. 셰프님이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발걸음이 떨리고 있었어요. 계란찜을 내려다 보셨어요. 한참 동안. 이건 셰프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건 어떻게 셰프님? 하늘씨, 이 레시피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무한테도 배운 적 없어요. 그냥 손이 알아서 셰프님이 서랍에서 숟가락을 꺼내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계란찜을 한 숟가락 떠내셨어요. 입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셰프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셰프님,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냥 계속 우셨어요. 그리고 주저앉으셨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진아, 뭐라고 하신 거죠? 우리 딸이 만들던 거야. 이게 셰프님이 바닥에 앉아 계란찜 뚝배기를 끌어안고 우셨어요. 똑같아. 비율도, 농도도, 대파 써는 것도, 새우젓 다지는 것도. 셰프님, 저는 뚜껑도 살짝 열어뒀죠? 그렇죠? 네. 어떻게 젓가락으로 저었죠? 중불에서
네. 이건 서진이 방식이에요. 우리 딸이 만들던 방식. 왜 당신이 이걸 알아요? 저도 몰라요. 정말 몰라요. 대답해요, 하늘 씨. 이 레시피를 어떻게 알았어요? 셰프님이 소리치셨어요. 하지만 화난 게 아니었어요. 절규하는 거였어요.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움직였어요.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윤혜 셰프님이 뛰어들어오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여보. 바닥에 앉아 우는 민호 셰프님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왜 그래요? 대체 무슨... 윤혜 셰프님의 시선이 제 손에 들린 뚝배기로 향했어요. 그건 숟가락으로 떠서 보셨어요. 냄새를 맡으셨어요. 윤혜 셰프님도 얼어붙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하늘 씨가 만들었어요. 민호 셰프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서진이 계란찜을 똑같이 윤혜 셰프님이 한 숟가락 드셨어요. 그리고 눈을 감으셨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맛도 똑같아요. 두 분이 서로를 껴안고 우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봤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하늘 씨, 윤혜 셰프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네. 뭘 기억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신, 혹시 민호 셰프님이 일어나셨어요. 저에게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목 뒤를 좀 봐도 될까요? 네. 목 뒤요? 흉터 있지 않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아셨죠? 어떻게 그걸 보여줄 수 있어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스카프를 풀었어요. 목 뒤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화상 흉터가 드러났어요. 윤혜 셰프님이 비명 같은 소리를 내셨어요. 하느님, 민호 셰프님은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만 보셨어요. 서진이도 거기 점이 있었어요. 목 뒤에. 뭐라고요? 그 자리에. 저도 모르게 목 뒤를 만졌어요. 화상 흉터 한가운데 작은 점 하나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어요. 세상이 흔들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 거죠? 주방은 고요했어요. 두 분의 울음소리만 들렸죠. 민호 셰프님이 천천히 숨을 고르셨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우리 딸 서진이가 유일하게 만들 줄 알았던 요리가 계란찜이었어요. 저는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겨우 5살이었는데 엄마를 따라하고 싶어 했죠. 윤혜가 계란찜 만드는 걸 옆에서 지켜보다가 어느 날부터 혼자 만들겠다고 했어요. 윤혜 셰프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위험하다고 말렸어요. 5살 아이가 가스레인지를 쓰는 게. 하지만 서진이는 고집이 세서 그래서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가르쳤어요. 민호 셰프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계란과 육수의 비율 11.5, 계란 하나에 육수 1개 반. 그게 황금 비율이라고 알려줬죠. 제가 만든 그 비율이었어요. 새우젓은 잘게 다져야 한다고. 큼직하면 짜니까 아주 곱게 다지라고 했어요. 제가 한 것처럼. 그리고 젓가락으로 저으라고 했어요. 거품기 쓰면 거품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젓가락으로 부드럽게 저어야 한다고.
제 손이 했던 그대로였어요. 중불에서 익히고 뚜껑은 완전히 닫지 말라고 살짝만 열어두라고 그래야 증기가 빠져나가면서 부드럽게 익는다고 모든 게 똑같았어요. 서진이는 그걸 그대로 따라했어요.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윤혜 셰프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늘 씨가 만든 계란찜이 우리 딸이 만들던 그 맛 그대로예요. 비율도 농도도 심지어 대파 써는 두께까지. 저는 입이 떨렸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이 레시피를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민호 셰프님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어떻게 정확히 똑같이 만들 수 있죠? 20년 전 5살짜리가 만들던 방식을 모르겠어요. 손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셰프님이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셨어요. 까만 머리카락, 쌍꺼풀 없는 눈, 작은 입술. 하늘씨, 셰프님의 손이 떨렸어요. 여보, 좀 봐요. 윤혜 셰프님을 부르셨어요. 이 아이, 서진이랑 두 분이 저를 빙 둘러싸고 바라보셨어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눈매가, 코 모양도, 입술 모양도 숨이 막혔어요. 두 분의 시선이 너무 강렬해서 하늘씨, 윤혜 셰프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혹시 몇 살이에요? 25이요. 두 분이 숨을 죽이셨어요. 25. 민호 셰프님이 중얼거리셨어요. 서진이가 살아있었다면 올해 25이에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그게 모르겠어요. 모른다니요? 기억이 없어요. 제 기억은 5살 때부터 시작하거든요. 윤혜 셰프님이 의자를 잡고 주저앉으셨어요. 5살. 그때 처음 깨어났어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어느 병원이에요? 민호 셰프님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성모병원이요. 응급실에서 깨어났다고 들었어요. 성모병원.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셨어요. 여보, 그날 서진이를 실어 간 병원이 성모병원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게 무슨, 하늘씨, 정확히 언제였어요? 병원에서 깨어난 게 20년 전 9월이요. 정확한 날짜는 기록이 없대요. 신원불명으로 실려왔다고 윤혜 셰프님이 흐느꼈어요. 9월 15일. 서진이가 화재 사고를 당한 날이 9월 15일이에요. 세상이 흔들렸어요. 아니에요. 이건 우연이에요. 우연일 뿐이에요. 제가 먼저 부정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하늘씨, 민호 셰프님이 제 어깨를 잡으셨어요. 당신이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어떤 상태였어요? 화상이 있었대요. 심한 화상이요. 어디에? 목 뒤에서 어깨, 그리고 등 쪽으로. 윤혜 셰프님이 비명을 질렀어요. 서진이도 그랬어요. 화재 당했을 때 목 뒤를. 안 돼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돼요? 민호 셰프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서진이는 죽었잖아요. 20년 전에 장례도 치르셨다고. 시신이 너무 심하게 탔어요. 윤혜 셰프님이 말씀하셨어요.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DNA 검사도 그때는 지금처럼 정확하지 않았고
그냥 우리가 믿었던 거예요. 소방관들이 그 아이가 서진이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만약 민호 셰프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약 그게 서진이가 아니었다면, 만약 우리 딸이 살아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우리가 몰랐다면, 만약 윤혜 셰프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만약 당신이 우리 딸이라면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하늘 씨, 민호 셰프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확인해 봐야 해요. 반드시. 어떻게요? DNA 검사요. 윤혜 셰프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것만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 두 분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했어요. 20년간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 무서운 진실이었어요. 제가 정말 서진이라면, 제가 정말 이분들의 딸이라면 왜 기억이 없는 걸까요? 왜 20년 동안 찾지 못했던 걸까요? 해봐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DNA 검사 해봐요. 저도 알고 싶어요. 진짜 제가 누군지. DNA 검사를 하기로 한 후 며칠이 지났어요. 결과가 나오려면 2주가 걸린다고 했어요. 그 2주가 너무 길게 느껴졌죠. 하지만 일은 계속되었어요. 주방은 멈추지 않았고 저도 평소처럼 일했어요. 아니, 평소처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조심스럽고 간절하고 두려운 눈빛이었어요. 그날도 점심 서비스가 한창이었어요. 주방이 더웠어요. 불 앞에서 계속 일하다 보니 땀이 났죠. 목에 두른 스카프가 답답했어요. 전 항상 스카프나 목폴라를 입어요. 흉터를 가리려고요. 하지만 그날은 너무 더웠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스카프를 풀었어요. 시원했어요. 머리도 흘러내려서 다시 묶었어요. 목덜미가 완전히 드러났죠. 하늘 씨, 깜짝 놀랐어요. 윤혜 셰프님이 제 뒤에 서 계셨어요. 아, 셰프님. 너무 더워서 말이 끊겼어요. 셰프님이 숨을 삼키고 계셨거든요. 제 목을 뚫어지게 보시면서 그 흉터, 셰프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 이거요? 급하게 스카프로 가리려고 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가리지 말아요. 셰프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좀 더 자세히 봐도 될까요? 네. 하지만 보기 안 좋은데. 괜찮아요. 셰프님이 천천히 제 뒤로 돌아가셨어요. 목 뒤에서 어깨로 그리고 등까지 이어지는 화상 흉터를 보셨어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요. 제가 기억하는 한 계속 있었어요. 어떻게 생긴 건지는 몰라요. 병원 기록에는 화상이라고만 되어 있대요. 자세한 건, 여보, 윤혜 셰프님이 갑자기 소리치셨어요. 민호 셰프님이 놀라서 달려오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하늘씨 흉터, 봐요. 셰프님도 제 목을 보셨어요. 두 분이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셨어요. 따라와 봐요, 하늘씨. 네, 지금요? 하지만 서비스가 부주방장한테 맡기면 돼요. 지금 당장 와야 해요. 두 분의 목소리가 너무 급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셰프님들의 사무실로 갔어요. 민호 셰프님이 책장 뒤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셨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앨범이었어요. 앉아요. 윤혜 셰프님이 제 옆에 앉으셨어요. 민호 셰프님이 앨범을 펼치셨어요. 이게 서진이 마지막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5살 생일 파티였나 봐요. 생일 파티였어요. 화재가 나기 하루 전에 찍은 거예요. 그 아이를 저는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사진인데 낯설지 않았어요. 하늘씨, 윤혜 셰프님이 제 앞에 거울을 들어 올리셨어요. 거울 좀 봐요. 그리고 이 사진도 사진과 거울을 번갈아 봤어요. 눈 모양, 쌍꺼풀 없는 눈, 살짝 올라간 눈꼬리, 똑같았어요. 귀를 봐요. 귓불의 형태, 작고 붙어 있는 귓불, 똑같았어요. 손을 펴봐요. 손을 폈어요. 사진 속 아이도 손을 펴고 있었어요. 새끼손가락이 유난히 짧았어요. 둘 다. 이건 숨이 막혔어요. 우연이에요. 그냥 우연. 하늘씨, 민호 셰프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혈액형이요? 네. AB형이요. AB형 RH-예요. 순간 윤혜 셰프님의 손이 떨렸어요. 앨범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여보, 민호 셰프님이 셰프님을 부축하셨어요. 서진이도 AB형 RH-였어요. 그게 뭐가 특별한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AB형 RH-는 민호 셰프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셨어요. 한국인 중에 0.5%밖에 안 돼요. 1000명 중 5명. 그리고 당신은 25이에요. 서진이가 살아있었다면 나이가 계란찜을 똑같이 만들고 목 뒤에 화상 흉터가 있고 외모가 서진이와 똑같고 혈액형까지 같아요. 윤혜 셰프님이 하나하나 세어가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우연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어요. 사진을 한 장만 더 보여줄게요. 민호 셰프님이 다른 사진을 꺼내셨어요. 서진이의 뒷모습이었어요. 목욕탕에서 찍은 사진인가 봐요. 목 뒤에 점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이 점 봐요. 목 뒤 정중앙에. 제 손이 저절로 목 뒤로 갔어요. 제 목 뒤 정중앙에도 점이 있거든요. 화상 흉터 한가운데. 만져봐요. 만졌어요. 작은 점.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어요. 서진이 점도 정확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DNA 검사 결과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빨리 알 수 있는 방법 없나요? 2주 기다려야 해요.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하지만 윤혜 셰프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하늘씨, 아니, 혹시 셰프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혹시 당신이 정말 우리 서진이가 맞다면 저도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무서운 건지.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오래전에 묻어뒀던 무언가가. 저도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군지, 제가 정말 서진이인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요. 사진 속 5살 서진이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20년이 지나면 저렇게 자랄까요? 제 얼굴처럼? 손을 봤어요. 이 손이 계란찜 만드는 법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 혹시 제가 2주, 2주만 기다리면 모든 게 밝혀져요. 하지만 그 2주가 2년처럼 길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레스토랑 문을 닫은 후 세 사람만 남았어요. 민호 셰프님, 윤혜 셰프님, 그리고 저. 주방 한쪽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하늘 씨, 민호 셰프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20년 전 이야기를 다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야 했어요. 9월 15일이었어요. 윤혜 셰프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하셨어요. 서진이 5살 생일이 지나고 딱 일주일 후였죠. 그날 밤 우리는 집을 비웠어요. 민호 셰프님이 말씀하셨어요. 레스토랑 오픈 준비로 투자자들과 미팅이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중요한 미팅이었어요. 서진이는 집에서 베이비시터랑 있었어요. 윤혜 셰프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새벽 2시쯤 전화가 왔어요. 화재요? 제가 물었어요. 네. 우리 아파트에서 서진이 방에서 불이 났다고 미친 듯이 달려갔죠. 차로 20분 거리였는데 10분 만에 도착했어요. 민호 셰프님의 주먹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윤혜 셰프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파트 전체가 불에 타고 있었어요. 소방차가 여러 대 와 있었고 베이비시터는 살았어요. 거실에서 자다가 연기 냄새를 맡고 빠져나왔다고. 그런데 서진이는 민호 셰프님이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방문이 잠겨 있었대요. 안에서 서진이가 문을 잠그고 자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혼자 자는 게 무섭다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잠갔어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소방관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윤혜 셰프님이 흐느꼈어요. 이미 불이 방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대요. 아이를 찾았어요. 침대 밑에서 살아 있었나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모르겠어요. 민호 셰프님이 대답하셨어요. 소방관들은 병원으로 이송했다고만 했어요. 성모병원으로. 성모병원. 제가 깨어났던 그 병원. 우리도 뒤따라갔죠. 응급실로. 하지만 윤혜 셰프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안타깝지만 이송 중에 사망했다고. 시신을 보셨어요? 봤어요. 민호 셰프님이 눈을 감으셨어요. 너무, 너무 심하게 탔어요.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크기로만 판단했어요. 5살 아이 크기라고. 그리고 서진이 방에서 발견됐으니까 당연히 서진이라고 생각했죠. DNA 검사는 안 하셨어요? 했어요. 시도는 했어요. 윤혜 셰프님이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20년 전이에요.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예요. 시신이 너무 심하게 탔고 샘플을 제대로 채취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장례를 치렀어요. 혹시라도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다른 아이일 수도 있다는 했어요. 민호 셰프님이 말씀하셨어요. 매일 했어요. 혹시 서진이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 어디선가 우리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어요. 병원마다 다 알아봤어요. 윤혜 셰프님이 덧붙이셨어요.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몇 년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포기했어요. 서진이는 죽었다고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그날 밤 성모병원 응급실에 다른 아이도 왔었다는 건 확인 안 해보셨어요?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셨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민호 셰프님이 말씀하셨어요. 의사가 사망했다고 했으니까. 그게 서진이라고 했으니까. 만약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약 그날 밤 살아있는 아이가 한 명 더 있었다면? 만약 소방관들이 두 명을 구조했는데 착각한 거라면? 만약 살아있는 아이가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서 그냥 보육원으로 보내진 거라면? 윤혜 셰프님이 손으로 입을 막으셨어요. 그럴 리가. 하지만 왜 우리한테 연락이 없었겠어요? 기억상실이요. 제가 대답했어요. 이름도 부모도 집도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5살 아이. 심한 화상에 연기 흡입까지. 트라우마예요. 윤혜 셰프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화재로 인한 심각한 트라우마. 5살 아이가 그런 충격을 받으면 기억을 완전히 잃을 수 있어요.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제 손이 떨렸어요. 그럼 정말 하늘 씨, 민호 셰프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확실하게 해야 해요.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돼요. DNA 검사를 합시다. 제대로 정확하게. 저는 두 분의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간절함으로 가득한 눈빛.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지만 저는 무서웠어요. 만약 제 목소리가 잠겼어요. 만약 제가 서진이가 아니라면요? 그럼 어떡해요? 두 분께 또 상처만 드리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윤혜 셰프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알아야 해요. 진실이 뭔지, 그게 서진이든 아니든 알아야 해요. 그리고 민호 셰프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하늘 씨가 설령 서진이가 아니더라도 당신은 이미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계란찜을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20년 만에 서진이를 다시 느끼게 해준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어요. 알겠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사해요. DNA 검사.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왜 혼자였는지, 진실이 알고 싶어요. 윤혜 셰프님이 저를 껴안으셨어요. 고마워요, 하늘씨. 용기 내줘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많았어요. 제 이름처럼 하늘. 하지만 혹시 제 진짜 이름은 서진일까요? 2주 후면 알게 되겠죠. 진실을. 두렵지만 동시에 간절했어요. 마침내 제가 누군지 알게 될 거예요. 2주가 지났어요. 가장 길었던 2주였어요. 매일이 1년처럼 느껴졌죠. 주방에서 일하면서도 잠을 자려고 해도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정말 서진이라면
만약 아니라면 어느 쪽이든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뀔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결과가 나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하늘 씨, 사무실로 올라올래요? 민호 셰프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네,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운명을 향해 다가가는 것 같았죠. 사무실 문 앞에 섰어요. 노크를 하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어요. 민호 셰프님과 윤혜 셰프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책상 위에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작은 봉투 안에 제 운명이 들어 있었어요. 앉아요, 하늘 씨. 윤혜 셰프님이 제 옆자리를 가리키셨어요. 세 사람이 그 봉투를 빙 둘러싸고 앉았어요. 아무도 먼저 손을 대지 못했어요. 저, 열어볼까요? 민호 셰프님이 봉투에 손을 뻗으셨어요. 하지만 손이 심하게 떨리고 계셨어요. 여보, 윤혜 셰프님이 그 손을 잡으셨어요. 같이 열어요. 셋이서 저도 손을 뻗었어요. 세 사람의 손이 봉투 위에 모였어요. 준비됐어요? 민호 셰프님이 물으셨어요. 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봉투가 찢어지는 소리.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렸어요. 하얀 종이가 보였어요. 민호 셰프님이 종이를 꺼내셨어요. 펼치셨어요. 숫자들이 보였어요. 전문 용어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제일 아래 굵은 글씨로 쓰인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녀 확률. 윤혜 셰프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으셨어요. 99.99%. 세상이 멈췄어요. 부녀 확률. 민호 셰프님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99.99%.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99.99%. 거의 100%. 확실했어요. 저는 서진이었어요. 이게 윤혜 셰프님이 종이를 다시 봤어요. 이게 정말 종이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셰프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서진아, 그 단어, 제 이름, 아니, 제 진짜 이름, 우리 서진이. 윤혜 셰프님이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세게, 너무 세게.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셰프님이 울기 시작하셨어요. 통곡이었어요. 20년 동안 참았던 모든 슬픔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미안해, 서진아. 엄마가 늦게 찾아서 20년이나 혼자 있게 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슬퍼서, 기뻐서, 억울해서 다 섞여 있었어요. 민호 셰프님이 저희 둘을 안으셨어요. 세 사람이 하나가 되어 울었어요. 서진아, 셰프님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들렸어요. 넌 살아있었구나. 우리 딸이 살아있었어. 셰프님의 손이 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얼굴을 들어 셰프님을 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제 얼굴도 마찬가지였지만요. 20년. 셰프님이 말씀하셨어요. 20년 동안 매일 무덤 앞에서 빌었어. 하늘나라에서 행복하라고. 그런데 넌 하늘나라가 아니라 여기 있었구나. 우리 곁에 돌아왔구나.
셰프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제 뺨 위로 떨어졌어요. 따뜻했어요. 아빠가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그날 밤 집을 비워서 20년 동안 찾지 못해서 아빠 그 단어가 낯설지 않았어요. 아빠 제 입에서 그 단어가 나왔어요. 자연스럽게 아빠 다시 한번 말했어요. 이상했어요. 처음 하는 말인데 처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엄마, 윤혜 셰프님을 봤어요. 엄마, 그 단어도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25년 동안 계속 불러왔던 것처럼. 그래, 그래, 내 딸. 엄마가 저를 더 세게 안았어요. 엄마 여기 있어. 이제 안 놓을게. 다시는 놓지 않을게. 세 사람이 한참 동안 울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울음이 조금 잠잠해졌을 때, 서진아, 아빠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네, 대답했어요. 자연스럽게, 서진. 제 이름, 하늘이 아니라 서진. 강서진. 기억나는 거 있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뭔가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계란찜 만들 때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레스토랑에 처음 왔을 때 왠지 모르게 편안했어요. 두 분을 봤을 때도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말을 잇기가 어려웠어요. 마치 원래 알던 사람들 같았어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천천히 기억나면 돼. 안 나도 괜찮고 중요한 건 엄마가 웃으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거,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는 거,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충분하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20년을 잃어버렸는데, 20년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가족, 이게 가족이라는 건가요? 이제 저는 하늘이 아니라 서진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아빠가 대답하셨어요. 하늘이라는 이름도 너를 20년 동안 지켜준 이름이잖아. 그래도 엄마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서진아. 그 목소리가 좋았어요.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서진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서진이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저 이제 집에 가도 돼요? 제가 물었어요. 집? 네. 제 집. 20년 전에 살던 그 집에 부모님이 서로를 바라보셨어요. 그 집은 이사 갔어. 화재 이후에. 하지만 아빠가 미소 지으셨어요. 우리 집으로 가자. 새로운 집. 거기가 이제 내 집이야. 집. 저에게도 집이 생긴 거예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 밤 새로운, 아니, 원래 제 집이었던 곳에서 잠을 청했어요. 엄마와 아빠의 집. 낯선 방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꿈인가요? 아니면 기억? 부엌. 따뜻한 불빛이 가득한 부엌. 엄마, 나도 할래. 어린아이의 목소리.
제 목소리였어요. 5살 때의 의자를 끌고 와서 가스레인지 앞에 섰어요. 엄마가 옆에서 웃고 계셨어요. 서진이 하고 싶어? 위험한데?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옆에 있잖아요. 계란을 꺼냈어요. 작은 손으로. 자, 이렇게 톡톡 치는 거야. 엄마가 제 손을 잡고 함께 계란을 깼어요. 와, 깨졌다. 이제 풀어야지. 젓가락으로. 젓가락을 쥐었어요. 서툴게 빙글빙글 돌려 계란이 풀렸어요. 이제 육수를 부어야 해. 서진아, 잘 들어. 비율이 중요해. 비율? 응. 계란 하나에 육수 하나 반. 하나에 하나 반. 외워. 하나에 하나 반. 육수를 부었어요. 엄마가 손을 잡고 함께. 맞아, 이 정도. 잘했어. 새우젓도 넣어요. 그래, 새우젓은 잘게 다져야 해. 크면 짜니까. 칼질을 배웠어요. 조심조심. 중불에서 익히는 거야. 센 불은 안 돼. 왜요? 타니까. 부드럽게 익혀야 맛있어. 그리고 뚜껑은 꽉 닫지 말고 살짝만 열어둬. 왜요? 증기가 빠져나가야 하거든. 안 그러면 딱딱해져. 계란찜이 익어갔어요. 고소한 냄새. 따뜻한 엄마의 손. 행복했어요. 눈을 떴어요.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눈물로. 기억이었어요. 진짜 기억. 꿈이 아니라 제가 살았던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부엌으로 갔어요. 엄마가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엄마, 서진아, 일어났어? 잘 잤어? 엄마, 기억났어요. 엄마의 손이 멈췄어요. 뭐가? 계란찜 만들던 거요. 엄마랑 같이. 제가 의자 끌고 와서 엄마 옆에 서서 엄마의 눈이 커졌어요. 나도 할래. 그랬죠? 그리고 엄마가 비율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에 하나 반이라고. 엄마가 가스레인지를 끄셨어요.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정말, 정말 기억나? 네. 어젯밤 꿈에서, 아니, 꿈이 아니었어요. 기억이었어요. 엄마가 저를 꼭 안았어요. 돌아오고 있구나. 우리 서진이가. 그날부터 기억들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조각조각, 퍼즐처럼. 아빠가 높이 들어 올려주던 것, 생일 케이크에 초를 부는 것, 인형을 안고 자던 것. 하지만 그날 밤, 화재가 났던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어요. 며칠 후 아빠가 저를 불렀어요. 서진아, 경찰서에 가보자. 경찰서요? 20년 전 기록을 확인해 보려고. 그날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찰서 형사 한 분이 오래된 파일을 꺼내주셨어요. 20년 전 기록이라 디지털화 되기 전이라 종이 파일밖에 없네요. 먼지 쌓인 파일을 펼쳤어요. 사건 기록이 빼곡했어요. 9월 15일 새벽 2시 17분. 강남구 5호 아파트 화재 신고 접수. 2시 45분. 소방대 도착. 화재 진압 시작. 3시 10분. 실종 아동 구조. 여아 추정 5세. 성모병원 이송. 3시 30분. 추가 아동 발견. 여아 5세. 중증 화상. 성모병원 이송. 추가 아동. 제 심장이 뛰었어요. 2명이요? 아이가 2명 발견됐어요?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첫 번째 아이는 이송중 사망, 두 번째 아이는 생존했지만 신원불명. 신원불명이요? 심한 트라우마로 기억상실. 이름도 주소도 부모님도 기억 못해.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며칠 지속됐고요. 아빠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두 번째 아이가 강서진 양인 것 같습니다. 형사님이 다른 기록을 보여주셨어요. 부모님은 첫 번째 아이가 서진 양이라고 신원 확인하셨고, 두 번째 아이는 신원 확인이 안 돼서 결국 보육원으로. 그게 저예요. 제가 그 두 번째 아이였어요. 엄마가 흐느꼈어요. 우리가 제대로 확인했어야 하는데, 당시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화재 현장, 밤늦은 시간, 그리고 첫 번째 아이가 서진 양방에서 발견됐으니, 두 번째 아이는 어디서 발견됐어요? 아빠가 물으셨어요. 복도요. 아파트 복도, 계단 쪽에서, 복도. 그 순간, 뭔가 떠올랐어요. 연기, 캄캄함, 뜨거움, 문을 열었어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연기가 너무 많아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기억이 돌아왔어요. 흐릿하지만 복도로 나갔는데 누군가 저를 안았어요. 안고 뛰었어요. 누가? 모르겠어요. 얼굴이 기억 안 나요. 하지만 저를 안고 계단으로. 그 다음은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만. 아빠가 형사님께 물으셨어요. 베이비시터는 어떻게 됐어요? 베이비시터 이모순 씨. 당시 25세. 화재 발생 직후 대피. 경상.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며칠 후 그 베이비시터를 만났어요. 이제 40대 중반이 된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울었어요. 서진이. 정말 서진이야?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내가 어떻게 잊겠어. 그날 밤을.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거실에서 졸고 있었어. 그런데 연기 냄새가 나서 깼지. 서진이 방에서 불이 나고 있었어. 문을 열려고 했는데 안 열렸어. 서진이가 안에서 잠갔거든. 소리쳤어. 서진아, 문 열어. 근데 대답이 없었어. 119에 신고하고 문을 발로 찼어. 미친 듯이. 근데 안 열렸어. 그때 서진이가 내가 문을 열고 나왔어. 혼자요? 응, 혼자. 울면서, 연기 때문에 기침하면서. 내가 너를 안았어. 안고 계단으로 뛰었지. 근데 그분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계단에서 내가 넘어졌어. 너를 안고 있어서 균형을 잃고 너를 놓쳤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렸을 때 소방관들이 와 있었어. 너는 어디 있는지 몰랐어. 소방관들이 찾는다고 해서. 그리고 나중에 들었어. 아이가 죽었다고. 서진이가 20년 동안, 20년 동안 악몽을 꿨어. 내가 너를 구하지 못했다고. 구하셨어요. 제가 말했어요. 저 살아있잖아요. 아주머니가 저를 안고 나오지 않았으면 전 방 안에서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계단에서 놓친 건 사고였어요. 아주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빠가 계속 자책하셨어요. 우리가, 우리가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어. 병원에 2명의 아이가 왔다는 걸 알았어야 했어. 시신 확인도 그냥 믿어버렸어. 소방관들 말을. 20년, 20년을 내가 혼자. 저는 아빠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미안하다, 서진아.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만났잖아요. 20년 늦었지만, 그래도 만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못 만나잖아요. 전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좋다고? 네. 다시 만났으니까. 가족을 찾았으니까. 20년은 길지만, 앞으로 더 긴 시간이 있잖아요. 아빠가 저를 꼭 안았어요.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엄마도 함께 안았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우리 가족. 20년 늦었지만 다시 시작.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하늘에 가득한 별. 하늘. 제 이름이었던, 아니, 여전히 제 이름이기도 한.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제 진짜 이름은 서진이라는 걸. 강서진. 그리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는 걸. 6개월이 흘렀어요. 봄이 다시 왔어요. 1년 전 제가 처음 기억에 취직했던 그 계절이.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어요. 1년 전 저는 하늘이었고, 혼자였고, 과거가 없었어요. 지금 저는 서진이고, 가족이 있고, 과거를 되찾았어요. 서진아, 준비됐어? 아빠가 주방 밖에서 불렀어요. 네, 거의 다 됐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새로운 메뉴가 공식적으로 추가되는 날이거든요. 뚝배기를 들고 거울을 봤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란찜. 아주 단순한 요리.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화려한 요리들 사이에서는 너무 소박해 보이는. 하지만 가장 특별한 요리예요. 가자, 서진아. 엄마가 제 앞치마를 매만져 주셨어요. 떨려? 조금요. 괜찮아. 넌 잘할 거야. 홀로 나갔어요.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오늘은 특별 시식회였거든요. 미식 평론가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언론까지. 여러분, 오늘 특별한 메뉴를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빠가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이 레스토랑 이름이 기억인 이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죠. 20년 전 우리는 딸을 잃었습니다. 화재 사고로. 홀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이 레스토랑을 기억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딸을 기억하기 위해. 그런데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개월 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딸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우리 딸 강서진 셰프입니다. 제가 앞으로 나갔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강서진입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여러분께서 곧 드실 요리는 제가 5살 때 처음 만들었던 요리예요. 엄마표 계란찜입니다. 20년 동안 잊고 있었지만 제 손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레시피를, 그 맛을, 그리고 그 사랑을. 계란찜이 하나씩 손님들께 전달되었어요. 작은 뚝배기에 담긴 소박한 계란찜. 하지만 메뉴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서진이의 엄마표 계란찜 마이너스 20년 만에 돌아온 딸이 만드는
사랑의 맛. 첫 숟가락을 뜨는 사람들. 입에 넣는 순간 표정이 변했어요. 이건 한 평론가가 중얼거렸어요. 단순한데 왜 이렇게 감동적이죠? 다른 손님이 눈물을 훔쳤어요. 엄마 생각나네요.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시던 그 모습을 보며 알았어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치유하는 거라는 걸. 시식회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갔어요. 언론도 평론가들도 모두. 홀에는 세 사람만 남았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저. 서진아. 아빠가 테이블을 가리키셨어요. 우리끼리 저녁 먹자. 네. 주방으로 가서 계란찜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번엔 시연용이 아니라 진짜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예요. 계란을 깼어요. 하나, 둘, 셋. 젓가락으로 풀었어요. 육수를 부었어요. 하나에 하나 반. 새우젓을 다졌어요. 대파를 썰었어요. 모든 동작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중불에서 저으며 익혔어요. 뚜껑을 살짝 열어뒀어요. 완성이었어요. 뚝배기를 들고 홀로 나갔어요. 테이블에 놓았어요. 자, 드세요. 아빠가 숟가락을 들으셨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셨어요. 눈을 감으셨어요. 한참 동안. 그리고 눈을 뜨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완벽해. 뭐가요? 딸이 만든 맛이야.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엄마도 드셨어요. 정말 그때 그 맛이네. 서진이가 처음 만들어줬을 때 너무 신기했어. 5살짜리가 이렇게 잘 만들다니. 지금도 신기해.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 맛을 만들어내다니. 저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따뜻했어요. 맛도 물론이지만 마음이 따뜻했어요. 엄마, 응? 제가 완전히 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괜찮죠?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연하지. 기억은 천천히 돌아오면 돼. 안 돌아와도 괜찮고, 중요한 건 지금이야.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야.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잃어버린 20년은 되돌릴 수 없어.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가 함께 채워갈 수 있잖아. 그거면 충분해. 저는 두 분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뭐가? 저를 찾아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그리고 다시 받아주셔서. 엄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우리가 더 고마워. 돌아와줘서, 살아있어줘서. 아빠가 계란찜을 한 숟가락 더 드셨어요. 이제 이게 기억의 시그니처 메뉴가 될 거야. 화려한 코스 요리들의 마지막에 이 소박한 계란찜으로 마무리하는 거지. 손님들이 집을 떠올리게, 엄마를 떠올리게, 사랑을 떠올리게.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서진아. 네. 이제 넌 정식 셰프야. 보조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요리를 만드는 거야. 강서진 셰프. 강서진. 제 이름. 호적에도 올라간 제 진짜 이름. 처음엔 낯설었어요. 25년을 하늘로 살았는데.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아니, 원래 제 이름이었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응? 하늘이라는 이름도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 네. 그 이름이 저를 20년 동안 지켜줬거든요. 보육원에서 혼자일 때도, 요리학교 다닐 때도, 하늘처럼 자유롭게, 하늘처럼 넓게 살라고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엄마가 미소 지으셨어요. 그럼 둘 다 쓰면 되지. 강서진 별명 하늘. 좋아요. 그날 밤 주방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1년 전 이맘때 저는 혼자였어요. 과거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저 앞만 보고 살았죠. 계란찜 하나 만들 줄도 몰랐어요. 아니, 알고 있었는데 기억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5살 때 배웠던 그 레시피를, 엄마와 함께 만들었던 그 따뜻함을, 비율을, 방법을, 사랑을. 사람의 뇌는 잊을 수 있어요. 트라우마로, 충격으로, 시간으로. 하지만 몸은 기억해요. 손은 기억해요. 그리고 마음은 절대 잊지 않아요. 주방 벽에 걸린 사진을 봤어요. 새로 찍은 가족 사진. 아빠, 엄마, 그리고 저. 웃고 있는 세 사람. 20년을 기다린 미소였어요. 서진아, 불 다 껐어? 네, 다 껐어요. 그럼 집에 가자. 집. 이제 저에게도 집이 있어요. 돌아갈 곳이 있어요.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을 닫고 나오면서 간판을 봤어요. 기억. 이 레스토랑은 처음엔 슬픔의 기억을 위한 곳이었어요. 잃어버린 딸을 기억하기 위한.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기쁨의 기억을 만드는 곳. 돌아온 딸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쌓는 곳. 그리고 손님들에게도 각자의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곳. 계란찜 하나로, 손이 기억하는 그 맛으로, 결코 잊히지 않는 사랑으로. 서진아. 네. 행복해? 엄마가 물으셨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2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그리고 깨달았어요. 기억은 때때로 우리를 떠날 수 있지만 사랑은 절대 잊히지 않는다는 것을. 손이 기억하고, 마음이 기억하고, 영혼이 기억한다는 것을. 20년이 지나도, 아니 100년이 지나도 엄마가 가르쳐 준 계란찜 레시피처럼 사랑은 계속 전해진다는 것을.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우리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걸어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제 이름이었던, 그리고 여전히 제 별명인 그 하늘을.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았으니까요. 기억을 잃었지만 되찾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 곁으로 마침내 돌아왔으니까요. 손은 기억합니다. 사랑은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레시피였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